네, 그러면 오늘 또 우리 장군님 모시고 우리 시장 이야기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한증권의 이선엽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요즘에 일본이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주식 많이 오른 줄 몰랐습니다. 예. 드물죠. 사실 그 각 증권사에서도 예. 일본 관련한 애널리스트가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사실 일본 관심 끈지 한참 됐죠, 우리는.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뉴스 전해드릴 때 한 달 전부터인가 이렇게 뭐 일본 좀 이상하다고. 일본에 자꾸 뭐 돈도 가고 사람도 가고 좀 이상하다고. 버핏도 자꾸 뭐 사고. 버핏도 뭐 자꾸 사고. 예. 근데 이게 지수로도 맞아요. 거의 뭐 잃어버린 30년 최고가를 기록하고 아니, 있으니까 일본 뭐 경제도 안 좋고 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뭐 이번 주에는 제가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네. 다음 주는 중국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며칠 동안 가서 이제 중국 증권사들도 좀 많이 만나보기로도 했고 참고로 제 돈으로 가는 겁니다. 회사 돈으로 가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진짜 날로 보고 제 돈으로 가야 더 철저하게 봅니다. 이게 저도 갔다 오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돼. 그래 집에서 돈 더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서 뭐 그냥 제가 느끼는 그대로 발바닥 닳도록 보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소식을 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것도 정해드리도 하고 네. 일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본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박병창 이사님께서도 뭐 좋은 말씀을 주셨고 내수도 되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네.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느냐 한번 처음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보시면 현인에 일본 투자해가지고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일본에 투자를 했고 주가 보니까 정말 좋죠. 예. 사실 요즘 뭐 다 경기 안 좋네 무슨 뭐 하락장이네 그러는데 하락장이 맞는지 전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그래프예요? 이거는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고요. 몇 년짜리입니까? 요거는 지금입니다. 어제 것까지니까 2160일 정도 되네요. 2022년 초부터네요. 예. 1년 동안. 그리고 그거보단 뒤에 있는 거. 우리 박 이사님께서 보여줬던 건데 탑픽스 지수입니다. 요거는 30년 만에 최고. 이건 월봉이죠. 하여튼 굉장히 최근에 좋아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진 이유가 있을 텐데 뭐 엔화가 약세해서 그런 거냐, 뭐 내수가 좋아져서 그런 거냐, 한국이 가서 그런 거냐. 저희가 관광객으로 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1등이고요. 사실 그거는 충분한 영향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주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럴 거라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일본을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그럼 그때도 이미 그랬어야 되는데 사실 뭔가 다른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한국인이 일본 많이 갔어라고 주식을 사진 않겠죠. 네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버핏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일본에 발을 담갔을 때는 두 가지 생각을 했겠죠. 이 지수가 앞으로도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봤을 거고 그냥 우리 표현으로 이 일본에다 투자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로 갔겠죠. 예. 그러면 워렌 버핏은 왜 여기를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따른 일본의 현재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 아침에 날로 만들어서 조금 난립이 좀 있고 그래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이 엔화가 이렇게 약세로 다시 우에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이번에 그 새로 들어오면서 예. 혹시 뭐 YCC 정책 풀지 않겠느냐, 즉 YCC가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 그래서 뭐 일본의 국채를 이제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그런 어떤 걸 풀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렇게 엔화가 강세로 가거든요. 근데 그 정책을 유지하겠다 해서 엔화가 강세하면서 올라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엔화 영향도 확실하지만 워렌 버핏은 그 이전에 샀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 보기는 어렵겠죠. 예. 자, 워렌 버핏이 주로 산 건 뭐냐면 일본의 5대 상사입니다. 예. 우리로 얘기하면 삼성물산 뭐 이런 기업들이겠죠. 옛날 이런 주대우. 기업들을 맞습니다. 주대우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샀고 실제 이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기업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본의 상사를 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워렌 버핏이 사고 있는 기업들 중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럼 워렌 버핏의 선택은 뭐였나? 일단 옥시덴탈부터 보도록 할까요?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이게 어떤 기업이냐면 여러분들 셰일가스라고 아시죠?
예.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대체적으로 미국에서 셰일가스라고 해서 이제 안반에서 캐내는 네네네. 가스가 있습니다. 그 관련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분을 늘리고 있죠. 예. 늘리고 있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 하지? 보세요. 미국 셰일가스 배당 폭포대나 배당을 어마무시하게 주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들이 지난번 코로나 이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가스 가격이 뜨면서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벌었냐면 그 한 해 벌어들인 돈이 지난 20년간 벌어들인 것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가스를 수출하는 걸 10년 이상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고점일 때 가격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전히 돈은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 가지고는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 그럼 뭐 하겠느냐?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주겠다. 자, 돈은 많은데 투자는 안 하고 배당 많이 주고 자사주 많이 사고 워렌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성장성도 있는데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도 많이 사고 예. 자사주를 많이 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의 숫자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예. 이게 보통 EPS라고 해서 주당 순이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정프로님, 우리 뭐 권순우 기자님 저랑 셋이 있는데 네. 100원이 있다. 그럼 우리 셋이 나누면 얼마씩 나누면 35원씩 가져가야 되죠. 아, 저 빼지 말아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 정프로님 뺐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이게 자사주를 사면 이게 빼지는 거거든요. 둘이 있으면 50원씩까지 수 있잖아요. 아, 좋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커지는 거죠. 이게 자사주를 산다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확실한 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을 산 걸 보니까 물론 가스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배당이 엄청 늘어나고 자사주를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일본이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원자재인데 그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 다음 장 보시면 답이 일중법은 나오는데요. 우리 워렌 버핏이 일본 기업에 투자했는데 요 5개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요. 이 5개 상사들이 대부분 원자재를 취급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거의 절반이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일본에 있는 이 기업들이 대부분 모두 많이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 알고 있는 양극재와 관련된 리튬이나 이런 광산, 니켈 광산도 이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이들은 왜 그걸 샀어요? 이런 미래를 내다본 거죠. 그래서 그래요? 일본의 상사들이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중국에 가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냐 뭐냐면 네.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식품 회사들이 몇 개 있었어요. 네. 그때 우리나라 K푸드가 되게 좋을 때인데 네, 네. 아니 그럼 일본 애들도 일본 뭐 제이푸드 해가지고 들어오면 될 텐데 왜 안 들어오지 했는데 나중에 놀란 게 그 중국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식품 회사들 2대 주주, 3대 주주가 다 일본 애들이었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되게 막 여우같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고요. 얘네들도 지금 보니까 은근히 얘네들 보니까 암바토비 광산 그것도 얘네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게 니켈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도 가스정 가지고 있고 뭐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상상 미얀마에. 회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많이 많이 하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는 시장 환경,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돼 있는 게 일본의 회사이기도 한데 버핏인 투자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매출의 절반은 에너지와 원자재에서 나옵니다. 아 일단은 우리가 하는 업종에 대한 투자는 아까 옥시덴탈도 그랬지만 에너지하고 원자재구나. 뭔가 우리가 좀 느껴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 뭐 미국이 금리 올려서 양털 깎게 하면 신흥국들이 죽어 낮아빠질 거다 했는데 대부분의 신흥국가들이 원자재 국가들이거든요. 예, 예. 낮아빠지기는커녕 지금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모습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어쨌든 버핏은 왜 일본 상사를 샀느냐 했는데 이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자사주 매입과 높은 배당의 매력을 느낀다. 허허. 그렇죠? 옥시덴탈과 똑같죠? 네. 자사주를 많이 살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당의 많이를 느낀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상사들의 배당 평균이 3% 정도다. 근데 앞으로도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일본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일본 상장사들의 주주 제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주 제한은 뭐냐면 행동주의 펀드들이 나와서 야 자사주 사 아니면 배당 늘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역대급으로 늘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를 어마어마하게 늘리게 된 계기가 된 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기게 된 계기입니다. 첨언을 조금 드리면은요. 일본 증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쌉니다. 싸요? 예. 싸다는 게 어떤 저평가. 아. 자, 그런데 이 저평가가 30년 동안 저평가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쟤는 싼 건 아는데 그냥 평생 원래 싼 애들이야. 그다음에 그 밥이야. 일본의 기업들의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절반이 50%가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당 여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5%가 안 됩니다. 그죠? 되게 좀 다르죠. 물론 이제 지수마다 다른데 어떤 지수는 22%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현금도 제일 많은 국가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일본 토픽스 지수 기준으로 상장사의 절반이 이득을 천문학적으로 벌고 있는데 그 이득이 EPS 기준으로는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PBR 1배에서 거래되고 1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PBR 1배라고 하면 청산 가치죠. 그쵸.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땅, 공장만 팔아도 현재 주가는 돼. 그게 PBR 1배거든요. 그 이에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 기업들의 영업 가치는 아예 제로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즉 영업 가치만 제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땅도 제 가격보다도 더 낮게 주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엄청난 저평한 거죠. 거의 절반이 PBR 1배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럼 웃기죠. 아니 거래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안 사?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건데 그걸 바뀌는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성장을 하진 않은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그 주주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 소홀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최근에 나온 기사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 상장사가 주총 시즌을 맞아서 소액 주주들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한 사례가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다.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벌어들일 주주 한원에 쓰고 지배구조를 하는 압력이 거세졌다. 그래서 전 세계 행동주의 펀드들이 지금 전부 다 일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와 연대하고 또 기관 투자가들이 합세를 해서 현재 일본 상장사들한테 배당 더 주지, 그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하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주로 많이 하는 게 상호 주식. 상호 보유 주식을 매각하라는 주주 제한이 제일 많았다.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지배 구조가 얘네도 엉망이에요. 지배 구조, 우리 집에는 안방의 구조 이게 아니고요. 서로 얘 집에 죄송합니다, 좀 웃기려고 해봤는데 별로 웃기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얘네들은 어떤 식이냐면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으면 서로 친해서 서로 주식을 이렇게 맞교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라면 삼성전자, 현대차하고 우리 서로 이렇게 해줄까? 그러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렇죠.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야 니네 그래서 일단 요 얘기는 그냥 지배구조 개선해. 그렇게 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 올려 이런 얘기고 니네 돈 많더라 배당 늘려 그리고 뭐해 자사주 사라는 얘기고 이거에 소극적인 행동 펀드들도 움직이겠다라고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 요거들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타깃이 되고 있으면서 올리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더라.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박입니다. 그냥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게 당국의 권고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대놓고 권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니네 바꿔라 대놓고. 그래서 일본 거래소에서 딱딱 찍어서 기업들 다 찍어놨어요. 니네 PBR 1배에서 거래되는 애들 이거 계획 내놔 진짜로요. 계획 내놓고 어떻게 할 거야라고 지시를 전부 다 했고 강제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걸 또 일본 기업들이 따르기 시작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DMP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얘네들이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고 배당 늘릴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그 뒤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렸다라는 거고요. 보세요. DMP 행동에는 두 가지 촉매제가 있었는데 행동주의 펀드도 있었었고 도쿄증권거래소 여기서 3,300개 기업에 서한을 보내서 자본 효율성에 더 충족을 촉구했다. 이게 이거예요. 3,300개 기업이 니들 PBR 1배야. 어떡할래? 그래서 다 낼래라고 했었고 요걸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전에 비해서 일본에 있는 기업가들이 전통적인 일본식 경영 방법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있어서 이 수용이 더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더 웃긴 건 일본의 기관 투자가들이 여기 한몫을 해주고 있어요. 기관 투자가들이 기업을 많이 들고 있으면 그 기업들한테 가서 주주들과 연대해서 소액주주들과 연대해서 배당 더 내놔. 그다음에 이거 대주주한테만 주지 말고 우리한테 우리 거 정당한 주주니까 우리한테 니들이 이득 본 거 줘야 되지 않겠어라고 주주 행동주의에 나서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요 압박이 아니고 재밌게도 캠페인식으로 벌려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주주들을 설득하고 그러니까 되게 거친 과정 이런 게 아니고 예. 우린 막 무슨 행동주 애들 들어가면 막 싸움 나고 지분 경쟁 나고 그러는데 얘네는 그렇지 않고 실제로 되게 신사적으로 합니다. 가서 캠페인하고 이런 게 맞지 않겠어라고 서로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또 주주들도 그걸 들어주고 그게 맞물리면서 그 변화를 워렌 버핏이 본 거예요. 얘들 봐라. 앞으로 자사주 엄청 사겠네. 와 얘들 봐라. 앞으로 배당 더 엄청 늘리겠네. 근데 현금은 이렇게 많네. 근데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앞으로 좋아지는 2차 전지 소재나 뭐 이런 쪽도 얘네들이 참 많이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맞물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죠. 최근에 일본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일본 상정 기업에 대한 저평가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즉 저평가 맞는데 만년 저평가인데 그걸 이제 탈피하려는 움직임들이 구체화되게 있기 때문인 거고 일본 기업의 주주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요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행동주의 펀드들 요것 때문에 순환 출자 구조 해소 아까 했던 지배 구조를 해소하고 자사주 매입 등 주주 정책 강화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수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워렌 버핏의 기본적인 이게 아니었고 사실 이게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시타델이라는 회사도 금융위기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본 사업을 중단했는데 다시 열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시타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외국계 증권사들이 지금 일본에 사무소가 없는데 다시 개설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허가 신청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외국인들이 앞으로도 일본 증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면 우리 증시하고는 좀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요건 지난해 자료긴 한데 EPS 주당 순이익이 미국보다 일본이 높아요. 돈은 그렇죠. 우리가 기업별로 보면 우리는 몰랐지만 일본이 실제로 더 많이 벌고 있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지난해부터 해서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일본 상장사가 어마어마하게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미쯔비시 상사인가 해가지고 거기도 한 몇천억도 자사주 산다라고 제가 발표하는 것도 봤는데 의외로 여러분들 뒤져보시면 며칠에 한 번씩 일본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자, 자사주가 매입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식수가 들어두니 기업의 가치는 더 올라가는 게 계속되니 사실은 이익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요것만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말했지만 칼 빼든 도쿄 증권거래소 정부가 저평가 선에서 이게 아베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야 일본 니네 기업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도 안 봐. 니네 저평가 해서 나서 주주들 바보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서기 시작을 했고요. 도쿄 정권거래소가 아까 보여드렸던 3,300개 회사한테 개선책을 발표하러 요청을 한 거죠. 그죠? 니네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목표는 뭐다? 얘네 목표는 PBR 1배예요. 그죠? 우리도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야죠. PBR 많이 안 해야죠. 되면은 진짜 대책 해야죠. 마련하라고. 당연하죠. 예. 그거는 주주들에 대한 기업들의 뭐라고 하나 직무유기입니다. 일배 안 되는 데가 많죠. 아니, 생각보다 있어요. 그럴 거면 우리도. 그냥 청산해서 나눠갔지. 우리나라도 회계에서 주주 행동과 관련해서 약간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되긴 했지만 우리 여기 나오셨었던 그 대표님도 네, 주주 행동 관련해서 했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들도 벌어들인 돈은 주주들한테는 줘야죠. 주주가 되는 이유가 뭔데? 그 기업들의 성장을 보고 성장을 같이 갖는 건데 예. 그걸 특정 대주주만 가져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도 이랬을 경우 현재 이익 수준에서 지수 숫자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논의 자체가 뭐냐면 PBR 1배예요. 그죠? 야, 니네 대표 선수들이 대부분 PBR 1배 도는 게 말이 돼? 근데 여기에 도요타도 들어가 있어요. 재밌죠. 그죠? 아니 이런 회사들이 PBR 1배야? 우린 몰랐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요 기업들을 모았고 2022년 7월 기준 조금 이제 시간이 됐는데 그죠? 톱픽스 500을 기사는 기업들 중에서 PBR 1배가 안 되는 종목이 일본은 43%나 돼요. 거의 대부분이 PBR 1배 얼마나 쌌다라는 얘기입니까? 반면 S&P 500에 있는 애들은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S&P 500은 원래도 비싸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네네. 누가 보더라도 기업의 이익 증가율도 일본이 높고 배당도 일본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그다음에 자사주도 더 많이 산다라면 미국보다 일본이 더 유리하다라고 워렌 버핏은 늦게 꼈죠. 그래서 아마 워렌 버핏이 제가 볼 땐 최근에 현금을 마련한 게 일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함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란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우리 네. 이제 보통 이제 크게 덩어리로 많이 생각하니까요.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어쨌든 뭐 고령화도 이미 뭐 갈 때까지 간 나라고 젊은이들도 별로 의욕도 없고 그냥 기업들도 서서히 이제 망가져 가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늦춰지냐 아니면 빨라지냐 요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더 성장하는 나라가 저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네네. 모양이에요. 기업들별로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 많이 나이가 먹어가고 있고 그러면 네. 어려워지는 데는 제조업인 경우가 많죠.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 사는 기업들 중에 제조업은 없잖아요. 그렇죠? 제조업보다는 다른 어떤 그 사학과 관련해서 전망도 좀 있고 그런데 돈도 많은데 배당도 할 수 있는데 정말 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일본 기업이 싸다라는 것 말고도 워렌 버핏이 바라본 사업의 방향 어느 쪽을 보고 있나 옥시덴탈을 보든 이럴 쪽을 보든 뭔가 보더라도 원자재와 관련돼 있다라는 데 대해서 초점을 맞췄던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아이디어가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토요타 PBR 1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 현대차 봤더니 0.7도 안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싼 거 많아요. 우리나라도 싼 거 네. 진짜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싸긴 한데 아직까지는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맞아요. 배당에 대해서 조금 인색하기 때문에 네. 이런 영향들이 있고 최근에 현대자동차는 우리가 이런 배당을 많이 확대하는 쪽으로 많이 방향을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게 보여요. 중요한 건 일본의 이 변화가 우리한테도 올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을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런 영향들이 있기 시작을 하면 아주 싼 기업들은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봐야 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보셨겠지만 일본의 목표는 PBR 1배다. 이건 여러분들 비싼 것도 아니고 무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주가가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도 이렇게 싸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이익의 성장 그리고 보셨다시피 거기에 배당을 더 주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또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여러 요인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발견됐던 그러니까 이가 일본의 30년 만에 변한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이 30년 만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는 워렌 버핏이나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의 어떤 기업에 주의하는지 살펴보고 뭐 그런 기업들 중에서 좋은 기업들이 있다라면 우리도 한번 살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주주환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얘기 나온 건 자사주 매입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소각을 전제로 해서 그럼요. 하는 얘기. 한국만 소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각을 해서 주식이 없어지는데 한국을 자사주를 자기 우군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대주주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권고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기업들이 잘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지만 예. 기업이 잘 된 한편으로 그 잘 된 기업의 이익을 최소한 우리가 주주라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화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도 니네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는 뭐야. 내가 주주가 아닌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얘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의 권리는 반드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주들도 여기에 대해서 저는 네. 분명히 화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주주총회를 또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본이 이렇게 이제 바뀌면 일본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일본처럼 바꾸라고 우리 기업에 요구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일본 주식 사는 건 지금 방법이 어렵진 않나요? 어렵진 않습니다. 뭐 그렇습니까? 해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뭐 각사별로 다 그런 어떤 일본 창구들이 주식도 되어 있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주식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려면 그래도 누군가한테 뭘 물어봐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이게 안타까운 게 해외 주식을 하는 각 부서에서도 일본에 대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라는 안타까움들이 일본은 좀 있어요. 그렇겠죠. 예. 네. 그게 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었으니까 거기를 분석하신 분들도 좀 덜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관심들이 덜하니까 투자자들의. 예. 그래도 최소한 이런 정도 변화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책들은 좀 있었어야 될 것 네네네. 같은데 우리가 그냥 너무 서칠해서 가야 외면했어. 되는 그렇게 되면 참 위험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도 투자하기는 굉장히 힘든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네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일본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란한 거죠. 뭐 네이버 보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내가 찾아봐서 이게 쉽진 않은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거니 네. 사실 좀 그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다음 주는 중국을 또 출장 가신다고 하니까 출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는 겁니다. 예. 출장 회사에서 내주는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제 돈 주고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